오늘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눈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데는 눈이 아침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속도로 오니까 차들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오히려 고속도로까지 빠져나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고속도로 빠지고 나오니까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이거 이러다 11시까지 못 들어가겠다 했는데 빨리 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눈이 여기 남양주는 엄청 오는 것 같아요. 자, 옆 페이지요. 88페이지요.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후에요. 오후에는 3시부터 5시 반 정도까지 특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주점유, 타주점유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제 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점유에서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 첫 번째가 뭐냐?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점유보호청구권 세 가지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우리가 점유보호청구권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주점유, 타주점유하고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자주점유하고 그 다음에 타주점유 이렇게 보는데요. 타주점유는 뭐라 그랬냐?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배우는 것은 타주점유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명의수탁자예요. 그래서 명의수탁자의 점유, 이 명의수탁자는 소유권 등기 있죠? 등기 명의만 받고 받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신탁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을을 수탁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등기 명의를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만 넘겨놓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명의 신탁 약정이라고 하고요. 그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 명의를 받아들인 사람을 뭐라 한다? 수탁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탁자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갑과 을을 뭐라고 하냐? 명의 신탁 약정이다 이렇게요. 명의신탁 약정.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서 자신 앞으로 등기된 자, 이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자신의 소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분묘기지는 분묘를 쓴 기본적인 땅을 얘기하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상의 묘를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 묘지를 쓴 거죠. 이것을 뭐란다? 분묘기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유자가 있어요. 이 공유자는 이렇게 이 땅을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내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을 내서 두 사람이 같이 토지를 매입했다 이 말이죠. 같이 매입했는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은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는 무슨 점유? 자주점유일지라도 타인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는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하나 뭐냐면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악이죠. 무단으로 점유했다 이 말이죠. 여기가 토지가요, 토지가 이렇게 경계가 있단 말이죠. 이 경계에 철조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조망을 걷어내고 갑하고 있으면 이 의리한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의리한 사람은 갑하고 어떤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든가 매매 계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토지를 빌리거나 토지를 매입하지 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한테는 어떤 법률 요건, 즉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해해서 건물을 건축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타주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씩 이제 비교되는 것이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상당히 초과 이 말이 있고, 상당히 초과. 그 다음에요, 인접토지 일부란 말이 있어요. 인접토지의 일부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요, 여기 무효임을 알고 점유했다, 모르고 점유했다 이런 것이 있고, 처분 권한, 그 사람한테 처분 권한이 있음을 처분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고 또는요 모르고 이렇게 모르고, 그다음에 타인 소유임을 알고,
또는요 모르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여기서 인접 토지의 일부라는 것은 한 사람이요 땅을요 962평의 땅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시에게 30평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강시 30평인데 962평으로 뭐죠? 몇 배가 더 크죠? 30배나 더 크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요 이렇게 바운더리가 이렇게 딱 쳐져가지고 경계가 있으니까 여러분요 여기 오면 그래 30평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걸 만약에 벽이 없다고 해봐요. 몇 평이요? 그럼 별의별 소리 다 할 거예요. 한 200평 된다 300평 된다 별의별 소리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00평이라고 해봐. 1000평 1000평의 땅이 있다 딱 보고요 이거 960평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경계지라고 해요. 경계지라고 해요. 이 경계지에요 51평이 있었는데 이것도 자기가 산 땅인 줄 알고 점유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매입한 땅은 아니지만 자기가 매입한 땅이라고 믿고 점유했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소유의 의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점유한 것 이것은 무슨 점유라고 한다? 자주 점유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당히 초월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듣고 나서 한 놈이요 13평의 땅을 사요. 13평의 땅을 사는데 경계지에 있는 30평이요 30평을 자기가 산 땅으로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 타주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타주 점유가 되고 이것은 무슨 점유가 된다? 자주 점유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이 무효죠.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알고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모르고 있다? 자주 점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요 계약 자체가 무효인 걸 모른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 이런 뜻이죠. 무슨 점유? 자주 점유가 되고요. 처분 권한이라는 것은 등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이 의뢰 토지를 나한테 팔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등기를 해줄 수 있다. 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있고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럼 무슨 점유? 타주죠. 소유권 취득 못하잖아요. 모르고 그럼 뭐다? 자주자 이 말이죠. 타인 소유 남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요 569조에 의해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의 것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타인 소유물 알고 자주 모르고 자주 이렇게 돼. 알겠죠 이것은? 왜?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의 물건을 나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어떡한다? 이 을이 갑한테 그걸 사가지고 나한테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 땅을 사서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타인 소유 자주 점유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것을 우리는 자주 점유 타주 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시면 88페이지 강의 노트 보세요. 거기 보시면 뭐라 나왔죠? 타주 점유는 악의에 무단 점유, 공유자, 명의 수탁자, 분묘 기지 네 가지 암기해. 뭐라고? 악의에 무단 점유, 그 다음에 뭐다? 공유자, 명의 수탁자, 분묘 기지 네 가지를 암기한다. 알겠죠? 두 번째 차구라고 되어 있죠? 인접 토지의 일부 또는 등기 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 인접 토지의 일부 상당히 초과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자주, 타주 이렇게. 키워드가 뭐예요? 인접 토지의 일부 그러면 자주, 상당히 초과, 타주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이 무효임을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뭐다? 타주. 모르고 자주. 처분 권한이 뭐다? 처분 권한은 등기를 해줄 수 없음을 안다. 그럼 소유권 취득 못하죠. 타주. 모르고 자주. 무권리자라는 말은 타인 소유죠. 타인 소유를 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든 모르든 일단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무슨 점유? 자주 점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 다음 장 보셔요. 90페이지를 보세요. 우리 보면 물권법에서 보면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 여기 봐.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는 뭐냐 이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 호평동에 있는 토지예요. 호평동에 있는 토지인데요. 이것을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되냐? 갑이죠. 갑이 소유자란 말이죠.
이 소유자가 어디에 있냐? 미국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요, 이 땅을 요 점유하고 있죠. 점유를 누가 하고 있냐? 을이죠. 을이 점유하고 있어.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땅이 항상 버려진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비용을 들였죠. 비용 200만 원 들여서 이 땅을 개간을 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1,000만 원을 수익을 올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요? 자신의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폐기물, 산업 폐기물을 갖다 쏟아 부어놨어. 자기 땅도 아니니까요. 산업 폐기물 사다 쏟아놨더니 어떻게 돼요? 땅을 더 이상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뭐란다? 일부러 그랬다 이 말이죠. 멸실하고 훼손시켰다 이런 말이죠. 이랬을 때는 이 사람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손해배상을 얼마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소유자가 미국에서 기국을 해. 기국에서 내 땅 돌려달라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을 회복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회복자와 점유자 간의 관계,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가 점유자와 회복자, 이게 시험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점유자, 회복자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보다는 점유권에서 보통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지금까지요. 작년에 3문제, 올해 2문제,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 빼고는 거의 대부분 한 문제가 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한 파트를 고정해서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이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제 배웠던 점유권하고 오늘 배웠던 점유권하고 이 전체적인 것에서 지문을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2문제씩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하나의 테마가 나오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것, 또는요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 또는 점유보호 청구권에 관한 것, 이렇게 하나의 테마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런데 한 문제가 나오면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전체에서 지문 하나씩 뽑아가지고 보통 문제를 구성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점유자, 회복자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기국해가지고 내 땅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이 을이 갑한테 점유자죠. 을이 갑한테 자기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200만 원 있죠.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자기가 수익을 1,000만 원 올렸죠. 이걸 내가 가질 수 있는가, 돌려줘야 되는가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물건을 못 쓰게 만들어놨죠. 그랬을 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알겠죠? 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첫 번째 201조가 뭐냐, 과실수칙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실수칙권,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과실은 천연과실이 있고, 천연과실, 그 다음에 여기 법정과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냐,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사용이익이라는 것이 뭐냐, 임대차 관계가 끝났어요. 그럼 방 비워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3일이나 더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갈 때 그냥 나가요, 3일간 더 돈 내고 나가요? 3일간 돈 내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사용이익이라고 해요. 법정과실은 뭐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을 얘기해.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이다. 뭐냐면 집이 있죠. 집을 1개월 사용하죠. 그럼 월세를 내죠. 돈이죠. 남의 돈을요 1개월 빌려주죠. 그러면 이자를 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특허권이죠. 특허권이요 1개월 사용하고요 사용료를 내잖아요. 사용료요. 이것은 다 뭐죠? 다 돈이죠. 돈은 다 물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여기 집은요, 집도 물건이죠. 돈도 물건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돈을 1개월 사용하고 이자를 준다. 집을 1개월 사용하고 월세를 낸다. 이 월세하고 이자를 법정과실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특허권은요 1개월 쓰고 돈을 낸다. 이것은 물건이 아니죠. 특허권은 뭐다? 권리죠. 권리죠. 권리를 사용했죠. 이것을 우리는 과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법정과실은 물건을 사용한 대가를 뭐라고 한다? 과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특허권이니까 이것은 여기 사용료는 과실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천연과실은 뭐냐, 물건이죠.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을 얘기해.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이요. 이것을 뭐라 한다? 물건의 용법.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 우리 이러면 경주용 말 있죠. 경주말. 경주용 말의 용법은 뭐예요? 앞만 보고 뭐 한다? 뛰는 것이죠. 여러분 한우의 용법이죠. 한우요 일하거나 뭐죠? 일하거나. 요즘 보통 우리나라에서 한우는 뭐다? 고기죠. 고기요. 그다음에 젖소의 용법 뭐죠?
젖소, 우유를 생산, 우유요, 우유. 관상수의 용법, 관상수. 째려보는 거죠. 째려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경주용 말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새끼를 낳았어, 새끼. 경주용 말의 용법은 뭐예요? 경주용 말의 용법은 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새끼를 낳은 것은 말의 용법은 아니죠. 이것을 과시라고 하는가? 아니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한우의 용법은 뭐예요? 고기죠. 그런데 얘가요, 무슨 짓을 했는지 우유를 생산해냈다 이 말이죠. 우유를. 이러면 한우 우유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이 우유를 어떻게 뭐라고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젖소의 용법은 뭐예요? 우유죠. 그런데 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죽고 나서요, 사람은 죽고 나서 이름은 남기고 젖소는 죽고 나서 고기를 남겼다 이 말 아니에요. 고기를 남겼다? 그럼 이것은 고기는 젖소의 용법이 아니죠. 그다음에 관상소는요, 째려보는 거죠. 보는 건데 여기에서요, 감귤이 열렸다 이 말이죠. 감귤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 뭐냐, 천연과시라는 것은 물건의 용법이다. 사과나무에는 사과를 열리고 배나무는 배가 열려야죠. 그런데 사과나무에서 접목을 시켰더니 배가 열렸더라 이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사과나무의 용법은 뭐가 열려야죠? 사과가 열려야죠. 접목시켰더니 배가 열렸더라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냐, 옛날에요, 시험 보고 그랬을 때는 이것은 과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중에서 천연과실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번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린다, 경주용 말이 새끼를 낳았다, 젖소가 고기를 생산했다, 그 다음에 한우가 우유를 생산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요, 가만히 보면 이거 왜 아니다 가는지.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여러 학자들이 이제 젊은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죠. 세상에 그건 뭐냐 이게. 우유가 젖소가요, 고기를 남겼고 한우가 우유를 생산해냈고 경주용 말이 새끼를 낳는데 그럼 이건 뭐냐 이 말이지. 아니 그럼 이거 과실 아니라 가려면, 과실한 거 뭐예요? 열매죠, 결과죠. 그게 아니라 가려면 무슨 말을 해야지. 무조건 아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옛날 학자들은 이걸 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문자 그대로. 알겠죠?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 뭐로 보냐? 그냥 과실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이게 어떤 것이 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국가고시, 법무사라든가 감정평가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게 시험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을 플러스해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과실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다시요. 과실은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천연과실은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 이 정도. 법정과실은요, 집 빌려주고 월세 받는 것,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 이 정도. 사용이익은요, 기간이 끝났는데 며칠 더 잠을 잔다 이 말이죠. 돈 내고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돈 내고 가야죠. 그것을 뭐라 한다? 사용이익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것이고요. 다른 것은 크게 볼 필요가 없다. 헷갈리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수치란 말이 뭐죠? 수치란 말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뭐죠? 여기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 점유자의리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취득한 것을 회복자에게,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반환할 필요가 있어 없어? 반환할 필요가 없다. 소유자한테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걸 과실수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해서 농지와 경작을 해서 수익을 얻죠. 그러면 그 수익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요, 과실수치는 누가 하는 것이냐? 선의 점유자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선의 점유자, 이렇게.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뭐냐? 선의 점유자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 이 오신하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 정당한 근거를 뭐라 한다? 선의 플러스 뭐라 한다? 무과실이다, 이렇게. 그럼요, 이 본권이 없는데 본권이 있다고 누가 오신하냐 이 말이죠. 소유권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이죠. 전세권이죠. 그
그다음에 임차권, 이 네 가지만 얘기해. 알겠죠? 즉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착각을 했다. 여러분요, 우리는 술이 만취된 사람과 계약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술 취한 사람과 계약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요, 법을 배웠으니까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여러분요, 밤 한 12시 정도 돼가지고 편의점 가봐. 술이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맥주 또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카드를 내야 되는데 못 내요? 주민등록증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다른 거 주세요. 그러면 또 뭘 낸다? 운전면허증 또 내고. 알겠죠? 이 사람은요, 지금 뭐가 뭔지 모르면서 계속 내는 거야 일단. 그런 사람들하고 계약하면 그 맥주에 대한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계약 무효예요. 술이 많지 않은 사람한테 술을 판단 말이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보면 호객행위 하는 거죠. 뭐 주점이라는 거 이런 데 보면요,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오면 더 좋아하잖아요. 왜요? 물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주잖아요, 양주병에다가. 알겠죠? 그러고 나서요, 10만 원짜리를 뭐 50만 원에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계약 다 무효고, 사실 그것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기보다는 기망행위로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대부분 대중들은 일반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걔가 왜 술 먹고 계약했냐 이렇게 얘기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무효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인들은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해도 무효라고 여기는 사람이 거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 그럼 나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유자라고 뭐란다?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걸 선의점유자라고 그래. 여러분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돼요.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세권 설정 계약은 그건 무효예요. 그런데요, 잘 아는 친구 집이에요. 전세권 그냥 등기만 하고 전세금은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뭐 어디에는요, 등기에는 1억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전세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 나는 친구 쟤네 집이에요. 친구가 전세권 등기해줘가지고 들어가 살고 있죠. 전세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세권 친구가 등기해줬으니까 전세권자라고 착각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다, 그걸 선의점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요,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라고 오시네. 그걸 뭐라 한다? 선의점유자라고 하고, 그 사람이 과실을 수취해. 그래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네 가지다. 뭐가 있다?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뭐라고?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무슨 점유? 선의점유. 선의점유는 뭘 한다? 과실을 수취해. 과실을 수취하면 수취한 것을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과실에는 모두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 천연과실. 두 번째 법정과실. 세 번째 사용이익을 포함해서 과실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여러분 소유권이 있죠. 여기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 있죠. 여러분 소유권은 뭐라 한다? 무슨 점유라고 그래? 자주점유라고 하죠. 지상권자, 임차권자, 전세권자 뭐라고 그래? 타주점유라고 하죠. 봐봐, 자주이면서 선의점유자가 있는가 하면은 타주점유이면서 선의점유자도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주점유는 자주, 평원, 공연, 선이, 그러니까 자주점유는 언제나 선이다. 자주점유는 언제나 선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타주여도 뭐가 될 수 있다? 선의 점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이제 201조 이렇게요. 그럼 202조로 봐요. 202조는 뭐냐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란 말은 뭐냐? 책임 있는 사유. 이 말은 점유자가 일부러, 이 말이죠. 일부러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을요, 멸실하고 훼손을 시켰어. 훼손. 그러니까요, 소유자가 딱 와서 내 물건 돌려줘 그랬더니 봤더니 땅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소유자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는요, 선의이고, 선의 플러스 자주점유이고, 그럴 때는 현존이익을 반환하고, 선의가 아니고 악이이거나 또는 타주이거나 둘 중에 하나. 타주이면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 손해 전부. 자, 지금부터 봐. 우리가 선의이고
자주일 때는 현존이 현재 남아있는 거 그 상태로. 그런데 선의인데 타주거나 자주인데 악이거나, 알죠? 악이나 타주가 있으면 전부를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험에는 항상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선의의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시켰다 이렇게. 점유물을 멸시. 그럼요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시키죠. 그럼 손해배상을 얼마 해야 돼? 선의만 나와 있어. 아무 말 없고.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전부를 반환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 현존 이익이다. 손해 전부다. 왜 현존 이익이다? 자주인지 타주인지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이란 말만 있고 다른 말 없죠? 그러면 뭐라고 써져요? 아무 말 없어. 무조건 뭐로 간다? 자주, 평원, 공연으로 간다. 뭐로 간다? 자주, 평원, 공연으로 간다. 그러니까 선인데 아무 말 없으니까 자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 현존이 되는 거예요. 선자, 현존.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자주 점유까지 다 얘기하지 않아. 그냥 선의 점유자가 이렇게. 또는 뭐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자가 이렇게만 얘기해. 소유의 의사가 있다 그러면 무슨 점유? 자주 점유. 그런데 선이다 악이다 말이 없어. 악이다 말이 없으면 그럼 뭐다? 평원, 공연, 선의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러니까 자주이면서 뭐가 된다? 선의가 된다. 그러니까 선자, 현존, 이익만 바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203조. 우리가요 법조문을 반드시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가끔요 암기해야 될 법조문이 있어. 알겠죠? 이것은 암기해야 돼. 알겠죠?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비용은 뭐예요? 여기서 비용은 뭐가냐? 필요비하고 여기서 유익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필요비가 뭐죠? 필요비가 뭐예요? 필요비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비라고 그래. 알겠죠? 여러분요 여자분들이요 혹시 아침 오면서 뭐 기본적으로 화장이라도 하셨나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내가 내 나름대로 이 정도는 하고 밖에 나가야지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알겠죠? 그걸 여러분 뭐라 한다? 여러분의 현재요 얼굴 상태를요 이 정도는 내가 보존해야 되겠다. 관리해야 되겠다. 최소한 이걸 뭐라 한다? 필요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요 신부 화장한 사람 있죠. 신부 화장 보면 여자들이 다 예뻐 보이잖아요. 그날따라서. 알겠죠? 가끔 가다가요 아무리 화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가끔 결혼식에 가다 보면. 그런데 아무튼 신부 화장하고 하면 어떻게 다 예뻐 보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그것은 필요비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화장을 항상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요 너무 예뻐 보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목적물을 계량해야 돼. 계량. 가치가 현존해야 돼. 현존. 알겠죠? 현존. 이걸 유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마 내 생각이요 유익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요 신부 화장 같은 거 화장 비용이 비싸요? 비싸죠. 알겠죠? 사람이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요 계량됐다 이 말이죠. 계량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초과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 지붕 계량이라고 하죠. 계량. 그것을 유익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요 필요비는 뭐냐?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뭘 필요비라고 하냐면 고장나거나 그 다음에 마모가 되죠. 그럼 고장나면 뭘 해야 돼? 수리해야 되죠. 마모가 되면 어때요? 교체를 해야 되죠. 이것을 뭐한다?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필요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필요비요. 이 필요비는 어떻게 하냐?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이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뭐란다? 과실을 수치하죠. 과실 수치. 특별 필요비도 과실을 뭐란다? 수치하죠. 여기요 유익비도요 과실 수치.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이 과실 수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실 수치는 무슨 점유자다? 선의 점유자다 이 말. 선의 점유자는 이 말이죠. 과실 수치하죠. 그럼 비용 청구를 못해. 이 두 가지는 수치를 해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됐죠? 크게 이제 봐 일단. 여기 봐봐요. 과실을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치하면 청구를 못하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과실을 수치 못하면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과실 수치 못하는 사람을 선의 점유자라고 한다?
악의 점유자라고 한다. 악의 점유자죠.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통상의 필요비도. 그런데요, 이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익비는 누가 선택하냐? 회복자예요. 회복자, 다른 말로 회복자를 다른 말로 누구라고 얘기해? 소유자.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에 의해서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을 청구하는 거예요.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얘기 한번 봐봐. 우리가 중고자동차 있죠, 중고자동차요. 뭐 다 막 여기가 누가 여기다 뭐라 써놨냐? 칼로 애들이 써놨어. 바보하고 써놨어, 바보.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차를 팔러 갔어. 중고자동차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런 차를 누가 사냐고. 이것은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다시 끌고 나와가지고 다시요, 뭐죠? 페인트를요, 차에 페인트를 다 칠했어. 페인트 칠하는 비용이 30만 원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페인트 딱 칠했더니 차를 끌고 딱 들어갔더니 얼마나 준다고 하냐? 250을 준다고 그래. 그러면 증가액이 얼마가 증가했죠? 150이 증가했죠? 비용은 얼마 들었고? 30만 원. 그러면 차가 더 어떻게 가치가 더 좋아졌죠? 목적물이 뭐가 됐다? 개량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이 뭐냐? 증가액이나 또는요, 여기 들어가는 뭐다? 비용. 이 비용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준다 이 말이죠. 누가요? 회복자, 소유자가.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이지. 여기서 누구의 선택? 점유자의 선택.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뭐를 선택한다? 들어가는 비용과 그 비용이 들어가서 계량됐으니까 물건의 가격이 높아졌겠죠? 증가액 둘 중에 하나. 알겠죠? 증가액 둘 중에 하나. 이것을요, 뭐란다? 선택한다 이 말 아니에요.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비용이 관한 문제고, 이 비용은 어떻게 하냐? 비용은 여러분요, 선의 점유이든 악의 점유이든 관계없이, 선의 점유자이든 악의 점유자든 관계없이 비용을 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선이든 악이든 비용은 다 청구해. 그러니까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 알면서 물건을 점유해서 그것을 청소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도범 있죠.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서 그 물건을 수리를 했어. 그러면 수리한 비용이 나오죠. 그 수리한 비용에 대해서 원래 주인한테 돌려줄 때 있잖아요. 그 주인한테 내가 이거 수리한 때 3만 원 들었으니까 3만 원 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선이든 악이든 비용은 누구나 다 청구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203조는 언제 203조가 적용이 됐느냐 이 말이죠. 언제?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 이제 법률관계, 이런 법률관계가 뭐예요? 법률관계 계속 나와. 지금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하고 연결되죠? 법률관계가 뭐예요? 법률관계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가버들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이다. 그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말한다? 권리다. 권리로 이루어진 법률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법률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법률관계죠. 법률관계는 한마디로 계약을 이뤘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절도범. 그러면 이 절도범이 비용을 지출했다 이 말이죠. 비용. 그랬을 때는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해. 203조에 의해서. 그런데요, 만약에요, 임대차다, 임차인이라든가 전세권자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을 했어 안 했어? 했죠.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626조 자기 조문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해. 전세권자는요 310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계약관계가 있으면, 법률관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문으로 비용을 청구하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계약관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것은 203조. 알겠죠? 여기 보면 학원에 보면 학원에요, 여름하고 이제 겨울하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이제 사람들이 여름에 있고 막 여기저기 오면서 땀 돌리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나는 땀 냄새는 조금 있어요. 학원에요. 문 열면 그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바닥이 지저분하거나 그러진 잘 않아요. 옷들이 다 가볍고요. 그래서 그런데 겨울에는 뭐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다 보면 뭐죠? 다 뭐 털이 있고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라서 겨울에는 의외로 있잖아요. 의외로 겨울에요, 강의실이요 좀 지저분해요. 의외로. 그래 청소는 이제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강의실이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나서서 청소를 했다 해봐.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안 해주니까요 내가 숨을 똑바로 쉬려면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청소했단 말이죠. 학원에서 청소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런데 내가 청소했죠. 그러면 비용을 받아야 되죠. 왜? 청소했으니까. 악의의 점유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여러분이 비용을 청구할 때는 몇 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한다. 몇 조? 203조에 의해서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한다 이 말 아니에요. 몇 조가 아니고 626조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 강의실을 빌렸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했어. 임차인이. 그럼 몇 조? 203조다 626조다 626조로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험이 두 번이나 났다. 뭐라 났나? 임차인은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 626조 맞는 것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닫고 203조 그래서 틀린 것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203조 암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203조는 법률 관계가 없을 때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법률 관계가 있을 때는요 그 법조문이 규율하는 법조문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러면 90페이지 맨 위에 과실수취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과실수취권 이렇게요. 그래서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수취란 것보다 점유자가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자가 누구죠? 해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자, 선의점유자죠. 과실수취를 누가 한다? 선의점유자. 선의점유자는 뭐다?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다. 그래서 써졌죠? 본권이 없는데 있다고 믿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건 정당한 건거 선의무과실이고, 이때 본권은 뭐다? 4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다.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그 악의 점유자 한번 봐봐. 악의의 점유자는 박스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이퀄 써. 과실 수취권 X 이 말이죠. 과실 수취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반환하니까. 2번요. 책임 있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대가를 보상까지 해야 돼. 악의 점유자가 자기의 잘못으로 과실을 수취 못하죠. 그러면 그 수취 못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왔냐? 법조문이요. 여러분요 폭력에 의한 점유자, 은비가 뭐죠? 남 모르게 하는 점유자죠.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하고 똑같이 본다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에. 그러면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의 경우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없다. 그래서 악의 점유자로 본다. 과실 수취권이 없다. 202조는요 뭐라 나왔죠? 옆에가 선자 현전이죠.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하죠. 얼마의 손해를 배상하는가? 선이익이고 자주이면 현존이익, 악이나 타주이면 손해 전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봐봐요. 2번 선의의 점유자가 멸실훼손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주 점유는 추정되므로 선자죠. 선자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비용상환청권이죠. 이 비용상환청권을 밑에 봐봐. 밑에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느냐? 임대차 626조, 전세권 310조. 그런데 그런 관계가 없다? 절도범이 비용을 지출했다며 했죠? 203조. 알겠죠? 바로 그 옆에 필요비가 있죠?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가 있고,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하면 청구하지 못하지만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청구할 수 있고,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는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유익비의 경우는 유익비 목적물을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해야 된다. 누구의 선택이다? 해복자. 다른 말로 누구? 소유자의 선택. 해복자, 소유자의 선택. 그 말이 중요해. 해복자, 소유자의 선택 이 말. 그런데 통상의 필요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통상의 필요비? 기계가 고장났다? 수리해야 되겠죠? 마모가 됐다?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뭐란다? 필요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봐봐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누가 보더라도 너 너무 예쁘다 이런 말 하죠. 알겠죠? 그런 경우는 무슨 비용이라고 그래? 유익비라고 하죠. 유익비.
이러면 기초화장 하죠. 기초화장. 그걸 뭐라 한다? 그것을 통상의 피로비다. 최소한의 것을 보존한다 이 말이죠. 특별 피로비는요.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두껍게 발라줘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특별한 피로비다 이런 말이죠. 무슨 지금 이해됐나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로비라는 것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점유자와 애복자 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뭘 보냐? 우리가요, 점유보청권은 영업 그 다음 장 보면 다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 있죠? 94페이지 소유권 부분 보도록 그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